안녕하세요. 25차시 발전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발전 문제는 약간 기출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아직 변곡점 개념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4점짜리 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볼록성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명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볼록을 나타내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살펴볼게요. 일단 1번 보니까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알파와 그 다음 열린 구간 AB에 속하는 임의의 점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제 F가 열린 구간 AB에서 어떤 방향으로 볼록한가, 이걸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조건이 등장하고 이렇게 뭔가 개수의 합이 1이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하에서 자주 활용이 되는데요. 이게 내분점 공식이 아닐까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내분점 공식 한 번만 더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분점 배웠을 거고, 기하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3학년 2학기 벡터 들어가면서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점 만약에 선분 수직선 위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A의 x좌표를 x1 이렇게 두고 B라는 점의 x좌표를 x2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때 P의 x좌표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내분점 공식이죠. 선생님은 내분점 공식을 크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단계 MN, MN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 자, 두 번째, 이제 지금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는 거, 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서로 크로스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M 쪽에는 B의 좌표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N 쪽에는 A의 좌표가 연결되도록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M 뒤에는 B 쪽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X2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N 쪽에는 A가 연결돼야 되니까 X1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내분이면 플러스, 외분이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분점이니까 가운데를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내분점 공식인데요. 요걸 이용해서 한번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좀 크기를 줄여서 이쪽에다 갖다 놓고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수가 알파 1-알파, 그래서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알파 x 더하기 1-알파 y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석해 보면, 얘는 사실상 주어진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알파와 1-알파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분모에 알파 더하기 1-알파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아까 봤던 마치 MN, MN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좀 유사한 모양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이제 x좌표를 x, y좌표를 y로, x좌표를 y로 갖는 두 지점 사이에 1-알파 대 알파로 내분하는 그러한 점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x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지금 X쪽에 알파가 붙어 있고 Y쪽에 1-알파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X,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X쪽에 알파가 붙어 있고 Y쪽에 1-알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X와 Y 사이를 1-알파 대 알파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게 바로 이 내분점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선생님이 포인트를 하나 잡을 건데, 이런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거리 사이의 길이의 b가 1-알파 대 알파가 되는 지점,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알파 x 플러스 1-알파 y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의 f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좌변이에요. 그쵸? 지금 이 좌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이 바로 좌변이다. 자, 그럼 f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뒤에 있는 것도 아까랑 비슷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쪽에 x, y가 붙었던 거 대신에 fx, fy가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fx와 fy, 뭔가 함수 값이 있었을 것 같아요. fy가 조금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편의상. 그래서 얘가 fy, 그 다음에 이제 얘가 fx라고 선생님 편의상 표현을 해보면 지금 얘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을 때 fx와 fy 사이를 1-알파 대 알파로 1-알파 대 알파로 내분하는 지점이 바로 알파 fx 더하기 1-알파 fy라는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애초에 fx랑 fy가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아예 파란색 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주어진 값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어떤 걸 보고 싶냐면 이 지점, 우리가 아까 내분점을 통해서 확인했던 이 지점의 함수값이 이 파란색 선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f가 찍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x, fx는 지나는 점일 거고 y, fy는 지나는 점일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알파는 어떠한 그냥 임의의 값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 값보다 아래에 찍혀야 될 겁니다. 이제 알파랑 1-알파의 지점을 바꾸게 되면 이 직선의 위치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그거에 따라서 함수값도 바뀌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직선의 아래쪽에 찍혀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직선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선생님이 만약에 x, fx, y, fy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분을 그어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이쪽에 이렇게 알파 x 더하기 1-알파 y라고 하는 x좌표를 표현하게 되면 그 좌표에 의해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등장하게 되고 이 직각삼각형 두 개는 서로 닮은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쵸? 지금 x좌표,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하게 선분을 그은 거니까 여기 평행하고 여기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닮은 관계가 돼요. 그러면 그 닮은 비가 지금 1-알파 대 알파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요 길이의 비, 이 빗변이 두 개로 잘렸는데 요 길이의 비 또한 1-알파 대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도 1-알파 대 이제 y좌표도 마찬가지로 표현해보면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요 파란색 선분, 아까 우리가 그었던 요 파란색 선분과 새로 그은 이 빨간색 선분의 교점의 x좌표는 아까 우리가 찾았던 알파 x 마이너스 1-알파 y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던 이 직각삼각형 두 개의 닮은 관계와 닮은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 점을 표현을 해봤을 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초록색 점은 지금 요 아래쪽에 찍혀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게 그려지려면 그래프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모양새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결론적으로 f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임의의 알파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아마 알파 값이 2분의 1
또는 알파가 3분의 1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두시면 많이 편리할 겁니다. 근데 이걸 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선생님처럼 이게 내분점을 이용해서 그 지점에서의 y값의 내분값 그거와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작은지 위인지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가 결정이 된다. 이 정도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열린 구간 A, B에서 그 구간에 속한 두 개의 C와 D를 잡고요. 실수값 잡고 거기 사이에 X를 잡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왼쪽 관계식과 오른쪽 관계식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얘는 뭘 나타내는 걸까?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느낌 오세요? 지금 왼쪽 식 같은 경우에는 x, fx라는 점과 c, fc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식 같은 경우에는 x, fx와 d, fd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대충 그려보게 되면요. 만약에 x는 이쪽에 c라는 x좌표가 있고요. 이쪽에 x라는 좌표가 있고요. 이쪽에 d라는 좌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분명히 f라는 곡선 위에 점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점에서 지금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c, fc 있고 그 다음 x, fx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바로 왼쪽에 있는 x-c분의 fx-fc라고 하는 왼쪽식이 될 겁니다. 요게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근데 조건상 그 다음 기울기 x, fx와 d, fd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기울기가 요 기울기보다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좀 더 완만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음수가 돼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꺾어보면 만약에 지금 조건을 만족하게끔 이렇게 그려보니까 얘는 어떤 그래프 모양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로 볼록이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완만하게 좀 더 완만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새는 대체로 위로 볼록인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위로 볼록인 모양새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C랑 D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랑 D를 매우 좁게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이 C와 D의 간격이 지금은 넓어서 실제 fx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엄청 좁은 간격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도 힘든 이런 간격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서의 변화는 fx의 변화랑 매우 유사할 거라는 뜻이죠. 우리가 마치 원래 곡선이 있고요. 접선이 있을 때 이 접점 근처에서는 둘이 구별이 안 가는 것처럼 C와 D 사이의 간격을 매우 좁게 잡아버리면 이건 F의 그래프와 큰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 변화를 대체로 따라가게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위로 볼록인 모양새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위로 볼록을 나타내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사실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디어 한번 들어두시면 아, 이렇게 생각했었지 라는 거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본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 이런 조건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전 문제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